20세기 의학의 기적 항생제. 항생제를 무기로 인간은 세균과 싸울 수 있었고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균은 무서운 속도로 내성을 키워 이에 맞서고 있습니다. 항생제를 아무리 투여해도 죽지 않는 다제 내성균, 슈퍼박테리아가 인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장시간 비행기를 타는 해외 여행길. 많은 사람들이 밀폐된 공간에서 밥을 먹고 잠도 잡니다. 그런데 미국의 한 대학에서 조사한 결과 좌석과 받침대, 의자 앞 주머니가 온통 슈퍼박테리아 범벅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죽지 않고 며칠씩 생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슈퍼박테리아는 가죽 좌석에는 6일, 의자 받침대에서는 5일이나 생존합니다. 특히 의자 앞 주머니에서는 최고 7일까지 살 수 있습니다. We figure out that these pathogens can remain on these surfaces over a week, and there is a high risk of them being transmitted from these surfaces to the fingers of the passengers. 이처럼 슈퍼박테리아는 사람들의 생활 속 깊숙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작은 세균이 면역력이 약한 사람에겐 치명적인 공포의 세균이라는 점입니다. 지난 2012년 미국 조지아주. 수상 스포츠를 즐기던 20대 여성이 물에 빠져 종아리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작은 상처였지만 이 여성은 팔다리 모두를 잘라내고 나서야 살 수 있었습니다. 상처 틈새로 슈퍼박테리아 아에로모나스 하이드로필라가 침투해 괴사성 근막염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슈퍼박테리아의 위험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매년 슈퍼박테리아로 인한 사망자는 유럽 2만 5천 명, 미국 1만 9천 명에 이릅니다. 1만 5천 명인 에이즈 사망자보다 많은 수치입니다. 전문가들은 슈퍼박테리아 창궐의 이유로 크게 두 가지를 지목합니다. 먼저 무분별한 항생제 사용입니다. 항생제를 남용하면 내성균이 발생하는데 내성균은 변이를 통해 더욱 생명력 강한 슈퍼박테리아로 거듭납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가운데서도 항생제 소비량이 가장 높은 나라로 분류됩니다. 항생제 사용량이 많은 만큼 내성을 지닌 변종균, 즉 슈퍼박테리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항생제를 계속 쓰게 되면 여기서 균이 다 죽는 건 아니겠죠. 살아남는 애들이 생겨요. 그러면 얘네들은 항생제에 저항할 수 있는 상태가 돼버린 거죠. 여러 가지 다양한 기전으로 존재가 되고 그러니까 생존을 하게 되고 이 생존에 관련된 거를 주위로 또 퍼뜨리게 돼요, 얘네들끼리. 그러면 이제 어느덧 항생제에 내성인 균들이 이제 증식이 많아지는 거죠. 하지만 아직 항생제 오남용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제가 운동을 하고 그냥 버티는 것보다 약을 먹고 치료한 것을 기간을 보면은 한 2, 3일 안에는 그것들 좀 이렇게 호전되는 것들을 좀 보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집에서 버티는 것보다는 병원 가서 약 처방 받은 거 먹으면은 좀 빨리 낫는 것 같아요. 여기에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항생제 과잉 처방도 문제입니다. 실제로 병원을 찾아가 단순 감기 증상을 설명했더니 항생제와 함께 주사를 권유하기도 했습니다. 항생제까지 써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몸살 때문에 약간 연락돼 있는데 많이 안 되니까 약하시니까요. 무수히 많은 세균이 증식하고 있는 병원도 슈퍼박테리아 창궐에 한몫하고 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전북대 산학협력단과 함께 전국 하천 4곳, 토양 2곳, 병원 주변 하천 2곳을 조사했습니다. 전체 세균 가운데 강력한 항생제인 반코마이신과 린코마이신의 내성을 갖는 세균 1,360개를 골라 다제내성 여부를 검사했더니 1,206개 89%가 8종 이상의 항생제에 내성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병원 하수처리 방류수에서는 총 세균 수는 적지만 항생제 내성률은 다른 곳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병원이 항생제 내성균 발생 오염원일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지속적인 항생제 내성균 실태 조사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하고 이를 통한 변화 추적이 매우 중요하고요. 환경에서 분리된 항생제 내성균과 임상에서 분리된 항생제 내성균을 비교 분석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슈퍼박테리아에 대항하는 우리의 현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감염병에 관련된 국내 기술 수준은 선진국의 70% 정도에 불과하고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도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연구개발과 대응 등 각종 역량을 결집한 감염병 전담 컨트롤 타워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충분한 요소 기술들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요소 기술들을 결집해서 아주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와 리스크 관리에 관련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구 역사상 가장 오래되고 끈질긴 생명력을 자랑하는 박테리아. 인류의 과학기술에 대항하듯 진화의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공포의 슈퍼박테리아와 인류의 보이지 않는 전쟁. 치열한 싸움에서 인류가 승리하려면 새로운 항생제 개발보다는 기존 항생제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적절한 사용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